친구가 아트와이드라고 하는 매거진을 편찬을 하면서 전시 기획을 해서 모든 대중과 미술인들의 좀 접점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박유진 신부님께서 또 운영하시는 이 문화원에 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정말 어렵게 이번 전시를 마련했는데요. 미리 예고드린 바와 같이 한 30여 개의 작가분들이 한 80여 점의 작품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이런 작품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자선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뜻에서 전시를 진행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성령과 또 일반적인 예술의 어떤 관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되는 작품은 김복동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분 보시면은 어떤 그 장소 가지고 권위 때문에 저희가 이 작품을 포문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7세기의 조르주 라뚜르와 그 다음에 16세기 카라바치오의 작품을 현대화 중첩시켜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우리가 어느 순간 미술사 책에서 한번 보았을 법한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왼쪽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세기의 어떤 그런 여성상이 있는데요. 빛이 주는 16세기, 17세기 바로크 미술에 빛이 주는 어떤 영성과 그 다음에 현재를 접목시키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작품은 지금 원작이시고 원작에 대한 부담 때문에 승화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판화도 같이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작품 역시 저희가 어떤 그런 성스러운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같이 이제 바이블을 이용한 작품을 연작을 같이 걸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창균 작가님이라고 지금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학 박사를 하신 분이신데요. 지금 보시면은 작품 시리즈가 명경지수라는 작품 타이틀로 연작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명경지수라고 하는 것은 장자에 보면은 덕충 부편에 실린 고사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흐르는 물에 비추지 못하고 오로지 고요한 물에서만 비출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잘 정화하고 본인의 그런 어떤 고요함만이 다른 사람의 고요한 마음을 터치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작품으로서 상당히 좀 명상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작가는 박영대 작가님이라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소재는 항상 보시면 보리가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리 작가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작가이신데요. 여자로서는 이숙자 선생님이라고 옛날 홍대 교수님을 지내신 이숙자 교수님 계시고, 남자분으로서는 여기 박영대 선생님이 계십니다. 보리라는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보릿고개 때의 식량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생명의 씨앗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보리라는 것은 어떤 생명성과 관련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재단인 백석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백석대학교에서 이분의 작품에 너무 감흥을 받아가지고 백석대학교 안에 백석대학교 보리생물미술관을 개관시켜주는 학교 안에 미술관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석좌 교수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일본하고 같이 이렇게 연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도 사실은 이제 목 작업을 보면은 이런 작품이 주류는 아니에요. 근데 자선전을 낸다고 하시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이상적인 작품을 내시다 보니까 이렇게 되셨는데요.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박영대 작가 찾아보시면 지금의 먹작업이 훨씬 더 큰 감흥을 주는 걸 알고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볼이라는 그 오브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월을 보시면 꽃이 한가득인데요. 일단은 이 작품은 파마 작품입니다. 파마 작품이고 지금 한공호 작가님이라고 일본 가바야마 미술학부 양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이분이 지금 작고하신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일본 1세대 작가이세요. 일본 1세대 작가로서 이분의 원래 그 좀 대표작은 플라멩고. 이분이 이제 해외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플라멩고 작품이라든지 그 해외 네덜란드나 이태리 같은 경우에 그런 야경이나 이런 풍경을 많이 그리셨는데요. 어쨌든 이 작품은 저희가 작품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선생님을 직접 찾아뵙고 이 원작을 파마로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파마 읽는 법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15/30 이렇게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분은 30장의 파나를 찍었는데 이게 15번째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파나를 100장에서 200장, 100장 단위로 찍으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파나에서도 희소성을 좀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저희 회사하고 같이 찍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품도 그렇고 작년을 작고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지고 계시면 소장 가치도 굉장히 적당하실 것 같고 지금 파나도 이제 여러 가지 도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정말 원작하고 나중에 이제 가까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작이랑 거의 비슷한 필치로 저희가 프린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나도 보면 그냥 일반 프린팅이 있고 또 실크 스크린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가공법이 있는데 이 파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장 가치가 있고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시기 때문에 다시 구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장밖에 안 찍었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마음을 여심을 흔드는 그런 작품으로서 좀 어찌 보면 상당히 좀 트렌디하지 않으면서도 되게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일본 1세대 작가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 네 작품은 다들 원작입니다. 이 송백주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경북 출생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1900년대 이후에 안산으로 군지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안산에서 그 활동하시는 작가분 중에 아주 유명한 4인방이 있으신데 그 항상 안산에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하시는 작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지금 시장님이 재종길 시장님인데 이분이 문화마인드가 상당히 높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원 미술관이라고 하는 미술관을 지어서 거기에 작가들의 어떤 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분도 연세가 지금 90세가 이상이 되셨어요. 90세 이상이 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 작품 이거 딱 이제 미술 작품을 보면 호수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즈를 말하는 건데 이 작품은 지금 4호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장미를 화병에 담을 때 가장 밀도 있는 호수가 본인은 4호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4호의 장미에 나의 밀도를 가둬놓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4호의 장미를 시리즈를 많이 그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전시장 같은 데 다녀보시면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보통 이 선생님은 추상 작품도 많이 하시지만 줄장미 그리고 화병에 담은 장미 장미 시리즈 연작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원미술관에서 왜 이제 그 지역에 작가분들이 있으시면은 그 작가분이 연세가 드시면은 그 지역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인 미술관을 지어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작품을 다 시에서 사들여서 관리를 하시게 돼요. 근데 지금 단원미술관에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작품을 이제 그 관 차원에서 지금 다 사들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 작품도 아주 희소성이 있는 작품으로서 지금 어찌 보면은 소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작품 두 작품은 너무 사진을 찍어놓은 것 같이 너무 극사실주의로 사진을 그렸는데요. 이 작품은 파마예요. 이 작품 파마고 저 작품 원작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구자승이라는 작가인데요. 우리나라의 리얼리즘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을 그리시는 분은 아주 많은데 거의 1세대 작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분이 상명대학교 명예교수를 지내시고 그다음에 신기회 회장을 지내셨고요. 지금 11월 30일에 예술의 전당 1층 전관에서 지금 전시회를 끝내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우리나라 미술이 추상화다, 단색화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상의 견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술 시장, 전문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작품이 사실은 인기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어떤 그런 저력은 어찌 보면은 정말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인 게 그 기존의 컬렉터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전시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사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는 것은 어찌됐든 이런 리얼리즘 작품이 지금 퇴색해가고 있는 중에서도 이분의 어떤 필치는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파나 있는 거 알려드렸는데요. 여기 100장에 61장. 이분은 이 작품을 100장을 찍으셨어요. 그 100장 중에 61번째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 아시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러프하게 그 붓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작도 보면 아주 매끈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파나하고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것도 그레이드가 높은 파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세요. 네, 부부신데 그 지금 그 충주에 그 큰 집을 지어서 거기 생활도 하시고 작업실도 가지시면서 이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요. 딱 들어가면 작업실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자승 교수님 작업실, 그다음에 장지영 교수님 작업실 마주보고 있는데 너무 화풍이 다르다 보니까 한 번 방문을 하면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두 가지의 화풍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홍대에 나오시고 온타리오 미술대학 캐나다 같이 유학하셨으니까 온타리오 미술대학 졸업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서정적이고 지적이고 동화적인 어떤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작품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 작품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유화나 그런 아크릴릭이 아니고 믹스드 미디어라고 해서 또 본인만의 어떤 그런 구축 재료가 있어요. 그렇게 노출하셔서 말씀은 안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재료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동심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자연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는데요. 이 작가는 주태석 교수라고 지금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폐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기찻길 연작 시리즈를 그리시다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영감을 받으셔서 이런 자연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딴 작품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아주 리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대상이 없어진 것도 아닌 어떤 그런 믹싱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액자 낀 부분은 판화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판화이시고요. 한번 비교해서 보시라고 이건 원작인데요. 네, 어쨌든 요새 또 판화 기법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뭐 작품의 소장을 통해서 어떤 무슨 그런 재테크의 그런 욕심이 아니시라면은 판화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아까는 저희가 숫자로 슬래시가 쓰였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AP 이렇게 써 있어요. 다 AP라고 써 있죠. 네, AP는 판화를 가공해서 찍을 때 이제 작가 소장용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소장할 거 따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에게 이렇게 배포할 작품을 찍는데 이거는 아티스트 프루프라고 해서 작가 소장용 그 판화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슬래시 있는 그 숫자 넘버링 되어 있는 판화보다 조금 더 가치 있는. 이건 작가가 소장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자선전이라고 하셔가지고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걸 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기회에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까지의 패턴과 기법과는 좀 다르실 거예요. 우리 옛날 지금 할머니들 장롱에서 봤던 그런 오칠이라든지 나전 뭐 이런 게 지금 다 있거든요. 삼배 이런 데다가 지금 작품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나성숙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응용미술과 환경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지금 한국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이십니다. 근데 지금 북촌에 가면은 봉산제라고 하는 한옥이 있어요. 본인의 한옥인데 거기에서 이런 오칠학교도 운영을 하시고 해서 많은 CEO분들이 이제 골치 아픈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북촌의 어떤 그런 북촌의 향기를 따라서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이런 수업을 받기도 하세요. 그래서 일단 제자도 양성하시고 또 이런 칠화, 이걸 칠화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이런 작품을 많이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키는 그런 작품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진짜 그냥 우리가 산책을 할 때 어디선가 볼 수 있는 아주 그냥 들꽃이에요. 자연의 들꽃. 네네, 들꽃인데 이 배성광 작가님은 전업 작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학계에 계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신데요. 전업 작가로서 그냥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들꽃 같은 꽃을 저 본인만의 필치로 계속해서 작업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활동도 활발하시고 조금 전에 청학대 미술관이라고 또 이제 큰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서 개인전도 끝내시고 세종호텔에 있는 세종갤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작품 같은 경우는 아주 대중적인, 아주 대중적인 편안한, 네네네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가공이 다른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캔버스에 유화를 칠하거나 아니면은 뭐 실화를 그리거나 아니면 판화를 찍거나 그랬습니다. 이건 약간 다르잖아요. 이건 좀 네, 어찌 보면 좀 인테리어 소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가공법을 지금 디아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판화예요. 아까 저렇게 판화를 똑같이 찍은 건데, 저희가 이제 요새는 이제 그 집에 약간 그런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을 위해서 이런 판화를 가운데다 넣고요. 이런 유리 같은 걸 딱 압착해서 만드는 걸 디아색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다 원작으로 있는 작품이신데 대중의 보급화를 위해서 일단 이렇게 가공을 하신 거고요. 이분은 김만근 작가라고, 이분도 전업 작가이십니다. 전업 작가이신데 원주의 치악산에 본인의 작업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관은 서울에 따로 있는데 거의 치악산 자락에 숨으셔서 이제 이렇게 작품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처음에는 구상 작품을 많이 하시다가 이렇게 점점점 대중들의 기호가 이렇게 미니멀하게 간다는 걸 아시고 어찌 보면 좀 약간 디자인적 요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발레리나 시리즈도 있는데요. 네, 발레리나. 이거는 이제 한 점만 나왔는데 종이로 된 시리즈도 있어요. 종이 판화로 된 거, 디아색 아니고. 네, 그래서 혹시 기호에 맞는 작품이 있으신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은 최장칠 작가님이라고 지금 용산,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보면은 각 미술협회가 있어요. 미술협회가 각 지역, 각 군, 각 도마다 다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용산미술협회 회장님이 맡고 계시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용산에서 하는 국제 아트 페스티벌을 또 잘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캔버스 위에 아크릴릭을 사용하시는데요. 그 물감을 많이 덧입혀서 스크래치를 통해서 밑에 있는 색깔이 이렇게 안으로 빨려 나올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분도 지금 현재로는 그 용산미협 회장하시면서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좀 서정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안석 작가라고 하셔가지고 옛날에는 좀 그 발레리나 작품을 많이 그리셨어요. 그래서 그 파스텔을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약간 약간 동화 같은 어떤 자기의 서정성을 표현하는 그러신 분인데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풍경을 많이 가지고 나오셨는데 보통 이렇게 좀 발레리나 작가로 좀 유명하신 분이고 파스텔 이렇게 약간 뿌연 어떤 몽상적인 분위기를 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서부터 저기 끝에까지 자동차 그림을 보시면요. 이분은 지금 한국분이 아니세요. 중국 분이신데 장밀전 교수님이라고 중국 수도 사범대학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전시를 열려고 이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중국 이제 여러 가지 작업실도 방문을 하고 직접 만나 뵈서 가져온 작품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주 활동도 왕성하시고 그 작업실에 가보니까 처음에는 중국의 성화 있잖아요. 중국의 성화 같은 그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천녀유원에서 봤을 듯한 그런 성화, 머리가 길고 막 정말 중국의 성화를 그리시던 분이셨는데 그 독일에서 독일 뮌헨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셨어요. 그 뮌헨 예술단지 개방 전시회라고 2015년, 2012, 그 다음에 독일 에센에서 하는 어떤 그런 행사에 두세 번을 초청을 받으셔서 어쨌든 보면 되게 유럽풍의 필치를 다시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전 작품하고는 아주 다른 작품이시고요. 이분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개인전을 초청해서 많이 열고 있는데 뭐 직접 중국에 가시지 않으면 사실 수 없는 작품이니까 어찌 보면 이런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한 작가의 작품을 5점 이상씩 해서 그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모아놨었는데요. 여기는 뉴 웨이브라고 해서 젊은 작가의 작품을 한 점씩만 갖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해외 유학파도 많고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유학파도 많고 전업 작가이지만 약간 색깔 있고 조금 여러 가지 개성이 강하죠. 여기부터 저기까지는 그 작가 한 명당 한 점 작품을 출품한 거고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거 강주리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볼펜으로 작품을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스턴에서 유학을 하고 그 볼펜으로 어떤 그런 이런 유기체를 그리는데 항상 기형의 유기체를 그리면서 지금 어찌 보면 현대 사회를 약간 꼬집는 약간 그런 작품을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 문준호 작가는 요거 같은 작가 작품인데요. 이분은 지금 이분도 지금 전업 작가이시고 30대이신데 청력을 잃으셨어요. 어렸을 때 열병을 해서 청력을 잃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색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감각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찌 보면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구획을 나는 어떤 그런 어찌 보면 뭐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제 이런 작품에서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인물의 또 그런 여러 가지 아이콘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작품을 하고 계세요. 어떤 색감을 쓰는 거에 있어서는 요새 뭐 트렌디한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한상윤이라고 이 작가는 지금 이 작품 지금 동양화 작품이에요. 우리가 보통 동양화라고 생각하면 한지에 먹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채색을 한다는 느낌을 느끼시는데요. 그 동국대에서 한국학과를 전공하고 일본의 일본 대학에서 그 만화 풍자학과 어떤 그런 과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동서양화 기법을 믹싱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좋아하는 루이비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품을 차용해서 명품을 차용해서 재미있는 지금 현대 사회를 꼬집고 있어서 이런 명품 업체하고도 상당히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작가를 한번 서치해 보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상당히 연예인스럽고 스타일리시해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 마케팅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라서 이런 작가 같은 경우에는 좀 작품의 어떤 지금 트렌디한 작품이긴 하지만 작품의 소장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박미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막 비즈를 캔버스나 비즈를 다 일일이 꽂으신 거예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쪽 시력을 잃으셨어요. 지금 이런 작품을 하다 보니까 너무 컨센트레이션을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래서 이런 그런 가치가 인정받아서인지 어떤 장애인 무슨 그런 협회나 이런 데서 상당히 수상 경력이 많으세요. 많으시고 이분은 기억 담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연장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비즈를 꽂으면서 자기의 기억과 기억이 중첩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주 젊은 작가분인데 남편은 또 조각가이기도 하세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인테리어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어찌 트렌디하지만 그래도 깊이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독일에서 유학하신 분인데 어찌 줄다리기 연작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좀 눈에 띄는 작품인데 김지영 작가라고 이분은 그 디자인을 전공하셨어요. 그래픽 디자인 전공하셔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큐레이터 역할도 하다가 이제 본인이 다시 작가로 전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술시장의 서큘레이션을 보고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다시 작가로 회귀하신 분이신데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모든 심상을 다 표현하는 어떤 그런 가장 그 아이콘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굴의 아이콘을 통해서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얘는 존 레논인데 그런 류의 그 얼굴 우리가 잘 아는 얼굴들을 연작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거는 지금 조금 2014년도 작품인데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작품 나오는 거 보면은 되게 이거는 지금 약간 그래도 구상성이 있고 상당히 보면은 좀 이렇게 밀도가 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어떤 이미지가 흐트러진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밀도 있고 작품성으로는 이때가 가장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분도 첼시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어찌 보면은 이분은 그래요. 선생님 제 작품은 진짜 너무 뭐 먹도 많이 안 들고 컬러도 많이 안 들고 어찌 보면 되게 가난해 보이는 작품이다. 그렇지만 난 이 안에 엄청난 집약된 담론을 담고 싶었다 말씀하시는데요. 어쨌든 그 유럽의 본인이 공부했던 그 대륙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압축해서 표현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트렌디하지 않죠.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분은 지금 신창용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지금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이제 그 2010년도쯤에 코리아 투모로우라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신진 작가를 발굴하는 전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미술의 전당 전관에서 이제 이런 류의 작가를 저희가 발굴해서 전시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이소룡도 나오고 여기 보면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화 캐릭터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분이 한 70년생 정도 된 것 같아요. 70년생 정도 됐는데 그때 보면은 브루스 리라든지 그런 게 한참 성행했던 때잖아요. 본인이 어머니가 사주신 백과사전이라든지 TV에서 본 이소룡이라든지 어떤 그런 판타지를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그 구획된 그 캔버스 안에다가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스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재밌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셔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뭐 아주 예술성은 아니지만 그 동화적인 어떤 그런 판타지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내 작품 설명은 이렇고요. 한번 둘러보시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